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취업시장 전멸 수준이 아니라 멸망인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멸망까지는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건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건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좋은 일자리는 진짜 많이 없어진 거예요. 좋은 일자리. 보통 좋은 일자리가 뭐예요? 대기업 중견 이쪽 일자리잖아. 아니면 금융권. 근데 이런 쪽에 수요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방송에 삼성전자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채용 담당자하고 이야기 나눈 거를 저한테 썰로 보내준 게 있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가장 최고 기업이고 가장 관심도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 하냐면 이제는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그렇게 많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회사 기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사람 많이 굴려서 사람 많이 갈아서 매출 올리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으로 사람 인력을 최소한 쓰고 그리고 일을 처음 해본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을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도 이제는 경력자 채용을 많이 할 거다. 그러면 그냥 졸업장만 있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은 채용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고 이렇게 대학교 가서 졸업했는데 문제는 경력이 없어요. B는 뭐 지방 거점 군입대 나왔는데 관련 업종에 경력이 있어. 그럼 무조건 B를 뽑으면 돼요. 이건 고민도 안 하고 뽑으면 돼. 옛날부터 이제 뭐 학벌을 따지고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대. 삼성은 원래부터 좀 그런 게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학벌을 적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방대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곡 출신도 엄청 많고. 현차도 생각보다 학벌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 현차 같은 경우에도. 현차나 삼성 의외로 지곡 출신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좀 부지런하고 직장 잘 안 그만두고 그리고 회사에 그 중역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옛날처럼 가방끈이 길다고 무조건 취업 잘 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도. 네. 물론 가방끈 긴 사람들이 스펙도 좋아요. 스펙도 좋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안 좋은 대학교보다는 취업률이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옛날처럼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처럼 막 좋은 대학교 나오면 소년 무조건 합격하고 이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경력자 채용을 하겠다는 건 대규모 채용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대규모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대기업 돌아가는 꼬라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네. 이제 뭐 삼성 같은 것도 옛날처럼 스마트폰 뭐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막상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 나온 거 있잖아요. 뭐 G 플립 7 그리고 G 플립 7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신기해만 할 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폰도 실제 바꾼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폰도 이번에 17 나온 거 사실 별로야. 진짜 별로예요. 이게 여러분 유튜버들이 막 아이폰 17 막 좋아졌다 좋았다 하는데 실제로 가서 만져봐. 나 못 느끼겠어. 나도 아이폰 17 못 느끼겠어요. 예전 게 더 나은 것 같아. 디자인도 예전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뒤에 솔직히 못 봐주겠어. 색깔 투톤을 해가지고 진짜로. 특히 그 뭐야 주황색 그 아이폰 17 그거 제일 많이 산다고 하는데 난 그 이해 못 하겠어요. 난 들고 다니면 왠지 너무 튈 것 같아 그게. 너무 형광의 색깔이. 예. 눈에 확 띕니다 이게. 주황색 그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너무 확 튑니다. 그거 샘플로 있더라고. 만져봤는데 뒷모습 보니까 이게 과연 혁신이 맞나? 이상이 되더라고요. 기본형이 진짜 낫더라고 기본형이. 예. 혹시나 이번에 아이폰 보실 분도 있으면 기본형만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폰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건 애플도 마찬가지야. 뭐 삼성 말할 것도 없고. 삼성의 주요 사업이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인데. 스마트폰은 뭔가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거는 옛날처럼 많이 파는 건 힘들고. 그래도 적게 팔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삼성도 많이 팔 때는 막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대, 7천만 대 팔았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별로 스마트폰도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자동차도 앞으로는 막 자동차 많이 팔리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도 품질 성능 좋은 거 맞아. 근데
앞으로 내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어떤 말 하냐면 요즘에 현대차 같은 거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거 주문하면 금방 나온대요.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대요. 소나타 같은 거. K5도 당장 사면 2, 3일만 나온대요. 옛날에 막 진짜 인기 많을 때 막 6개월, 1년씩 걸렸는데 기아차 같은 소렌토가 아닌 이상은 오래 안 걸린대요. 예. 소나타도 금방금방 나오고. 그게 뭐겠어요? 옛날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사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오래 가봐야겠지만 내년에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자동차 판매량은 제가 봤을 때는 뚝 떨어질 것 같고 거기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좀 받게 되면 이 메리트가 확 사라집니다. 판단이 아시겠지만 쉐보레가 왜 미국 공정이냐면 그 쉐보레 이제 자동차가 이제 트렉스하고 트레이블레이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내에선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데 미국에서 너무 많이 팔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미국이 적게 팔리면 뭐 공장 이전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반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근데 인천 부평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보내면 관세종을 받게 되잖아요. 그 쉐보레 차를 사는 이유가 가성비가 엄청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쉐보레 브랜드 입지가 그런 거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입니다. 약간 서민 브랜드입니다. 그 미국 회사 보면 그 GM이 브랜드 3개 있거든요. 이제 캐딜락이 있고 최상위 모델 캐딜락, 그 중급 모델이 GMC, 가장 끝에 있는 모델이 쉐보레입니다. 그 쉐보레 많이 팔린다는 거 이제 미국의 서민 가정이 그 차를 이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배 타고 넘어가면 관세 좀 받게 되니까 그럼 비싸게 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이거 인천 부평이나 저 차원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 현지에서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도 그 미국에 잘 팔리는 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나하고 아반떼가 잘 팔린다. 우리나라는 안 팔리죠. 우리나라는 저 아반떼가 예전만큼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 나오죠. 아니 이거 뭐 아이오닉 시리즈하고 그리고 이제 코나하고 아반떼 그 울산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자. 그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공장 생산 물량의 상당수를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한국의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많이 뚝 떨어져. 수출 물량도 확 감소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차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성과 많이 받고 그런 일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봐야겠지만. 뭐 공장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장이 굴러가겠지만 옛날처럼 뭐 차가 많이 팔려가지고 성과도 잘 나오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다는 거죠. 사실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근데 더 심각한 공장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취업 시장이 사실 예전같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가지긴 점점 힘들고 좋은 일자리를 가져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살아남기 힘들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알바도 계속 쓰던 사람 쓰거나 예전에 일했는데 봐서 같이 일하기 괜찮았던 사람을 씁니다. 저도 지난주 주말부터 갑자기 부름을 받고 9월 말까지 매일 일하게 되었답니다. 아웃소싱 과장활. 땡땡님은 티오차서 펑크 날 때도 욕설이나 불만 없이 잘 받아주는 편이었고 업무에 대한 심한 불만, 반감이 없어서 이번 달 이벤트 기간 끝날 때까지 같이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약간 놀라긴 했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사실 뭐 대기업 다니분들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사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분야의 일자리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야? 아웃소싱, 용역, 계약직 이런 쪽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는 사람만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 안 했던 사람도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하던 사람만 했던 거예요.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지원하면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뛰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돼. 원래 같으면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은 경쟁을 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좋아진 거죠. 옛날 같으면 노가다도 할 거 없으면 노가다 나갈까? 이런 말 했었단 말이야. 왜냐? 노가다 가면 언제든 문이 열렸었거든. 언제든지. 야, 새벽에 정신 차리게 노가다 갈래? 새벽 다시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재들 처음 왔습니까? 예. 어, 그러면 현장 인당 갈래요? 그럼 한번 보내주고 이제 버티잖아. 그럼 다음날 또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노가다판도 경력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안 받아줘요. 노가다도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는 야 어중이 떠중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 좀 해본 사람 받아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 3명 쓰는 것보다 일 좀 해본 사람 2명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요즘 어떤 많이 드냐면 요즘에 노가다 기본일동이 일당이 15만 원일 겁니다. 15만 원짜리 그냥 있잖아요. 아무 기술도 없는 있잖아요. 그 데모도 3명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연장 만질 줄 알고 일점 해본 사람들 그냥 2명이서 일당 18만 원, 20만 원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초짜를 안 불러요. 일 안 해본 사람 안 불러. 그런 사람 불러봐야 계좌밖에 못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일도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돈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은 점점 일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노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맥 있는 사람 어떻게 일을 구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인맥이 없다, 아는 소장님 없다 이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옛날 아웃소싱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팔다리 멀쩡하면 다 받아줬거든요. 공장 같은 데도. 근데 요즘에는 누구 인맥 없으면 못 받아줘요. 누구 소개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면 사실 잘 안 받아줘. 진짜로. 왜냐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웬만한 사람들 거들떠 보지 않고 정말 나이 먹고 이제 오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받아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인생의 종착역 같은 그런 이미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 뛰어듭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원래 안 왔던 사람도 와. 이 아웃소싱 같은 경우 보통 40, 50대 분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20, 30대도 와요. 일을 못 구하니까. 다 오다 보니까 옛날보다 뽑아낼 사람 얼마 없는데 이제 지원하는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뽑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 뽑겠지. 검증이 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단순 일자리도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단순 일자리도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하잖아. 그럼 못할 거. 이제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이 없어요. 특별한 경험 없고 백 없고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안 보여주면 이런 단순한 일자리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단순한 일자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도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